노후에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8가지 후회. 노후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4개의 기둥이 균형을 맞춰 단단하게 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4개의 기둥이란 경제적 안정, 건강한 몸과 마음, 꿈과 비전, 그리고 원만한 인간관계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말할 것도 없이 모두가 중요합니다. 이 4개의 기둥 중 어느 하나라도 삐끗하는 날에는 우리의 인생 후반전이 고난의 행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 4개의 기둥을 더 굵고 튼튼하게 만드는 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참 슬픕니다. 아이들 뒷바라지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하느라 세월 보내다 보면 은퇴 준비는커녕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이 급선무일 때가 많습니다. 몇 년 전 한 연구소에서 50세 이상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과 관련하여 노년에 가장 후회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은 건강과 관련해서 노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돈을 잃는 것은 적은 부분을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인생의 많은 부분을 잃는 것이다. 하지만 건강을 잃는 것은 인생의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야 잃으면 또 벌면 되는 것이고, 한번 잃은 명예에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재평가를 받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건강은 한번 해치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이죠. 또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모두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들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건강을 노년에 뒤돌아보니 챙기지를 못했다는 큰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서 건강이 갖는 의미는 젊었을 때와는 가치가 다르죠.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이 건강과 관련해서 은퇴하고 나서야 후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주 웃지 않은 것에 후회한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웃음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과 더불어 성격도 낙천적으로 만들어주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많이 웃어야 하죠. 주름이 지더라도 많이 웃어서 지는 주름하고 인상 찡그려서 지는 주름하고 얼굴 표정도 다르다고 합니다. 웃어서 생긴 주름은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 24시간을 주기로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몸에 좋습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리듬을 잃지 말아야 하고, 음악에서도 리듬이 중요하죠. 건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우리 몸도 리듬을 타야 합니다. 여러 악기의 음이 조화를 이루듯 우리의 장기들이 서로 협응하고 리듬을 유지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는 것이 매일 들쑥날쑥하고 식사도 정해진 시간 없이 아무 때나 먹게 되면 생체 리듬이 깨지고 결국 그것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죠. 규칙적인 생활이 진짜 중요합니다. 세 번째, 고민을 들어줄 상대가 없었다.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상대가 없다니 인간관계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자신의 고민을 터놓고 의논할 수 있는 친구나 선배를 두고 있다는 것은 인생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든든한 의사를 찾지 못했다. 대형 병원의 유명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곳,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가정일을 우리 가족의 주치의로 두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분들이라면 우리들의 병력이나 가족력까지 다 알고 있어서 건강 관리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죠. 다섯 번째, 평소 더 많이 걷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 나이 들수록 걷는 것만큼 좋은 운동은 없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문제는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일 겁니다. 건강관리에 실패한 사람들도 걷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걷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실천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산보하듯 천천히 걷는 것보다 급하게 걷는 급보로 유산소 운동을 극대화하는 것이 고혈압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긋느긋 걷지만 마시고 빠르게 걷는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치아 관리에 소홀했다. 한국에서는 1년에 한 번 그 스케일링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서 1만 원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적기에 스케일링을 받는 분들이 성인의 20%밖에 안 된다고 하죠. 스케일링은 치통이 없어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잇몸 건강에 좋고 입 냄새 제거에도 좋습니다. 또 스케일링을 하면서 의사가 이것저것 다른 것도 다 챙겨주기 때문에 치아 건강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는 우리나라 치과 치료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비싸다고 합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치과 치료 받기 아주 좋은 나라죠. 이가 튼튼하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7번째, 스트레스 해소법을 터득하지 못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응축된 스트레스를 쌓아놓고 삽니다. 그러다 어느 날 폭발해서 큰 사고를 치든지 아니면 자신이 마음의 병에 걸리든지 하는 거죠. 스트레스는 부정적 에너지가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충분히 배출해주는 것이 좋고, 두 번째 방법은 중화시켜 이석시키는 겁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이 말하는 스트레스를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입을 통해서 배출하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푸는 거죠. 친구와 대화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못된 상사에 대한 뒷담화를 나누고 하면 속이 좀 풀리죠. 다 같은 원리입니다. 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도 이러한 원리라고 합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부정적 에너지가 몸에서 느껴지면 이를 급하게 발산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게 된다고 합니다. 심리적 응급 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방법은 상대방의 마음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거니, 그보다는 평소 운동을 하면서 기합 소리를 크게 내거나 산에 올라가 소리를 크게 외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노래방에 가서 목청껏 크게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죠. 또 다른 방법은 땀으로 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땀이 나도록 운동을 하는 것이 몸에 좋고 마음에도 좋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기분이 상쾌해지는 경우 바로 그렇죠. 그리고 우울증에 걸렸을 때도 의사들의 처방 중에 가장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이 햇볕 쐬고 걷거나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 자극을 몸속으로 유입시켜 부정적 에너지를 중화시키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여행, 독서, 영원한 음악 감상, 공연이나 모임 참석, 종교 활동, 명상 등 이렇게 긍정적인 자극을 말합니다. 맛집을 찾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은 자극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휴식입니다. 바쁜 일상에서의 휴식과 사색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보셔야 합니다. 8번째, 운동으로 체력 단련을 하지 못했다. 꽃중년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포장을 해보지만 중장년은 각종 호르몬 분비량이 감소하고 신체 기능이 저하되며 대사성 질환 위험이 커지는, 그야말로 노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진행되는 나이입니다. 100세 시대이기에 중장년은 인생의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자 전환점이며 사춘기보다 더 무섭다는 갱년기, 50춘기를 겪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면 중장년부터 어떠한 운동을 시작하는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남은 여생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운동하지 않은 사람은 운동을 활발히 하는 사람에 비해 2배나 빠르게 신체 능력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은퇴 후에 선배들이 했던 후회들을 똑같이 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마음과 몸을 챙기는데 게으름이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후회 없는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위해 운동하는 하루가 되시길, 그리고 또 쉬고 사색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 편하게 먹고 사는 비결. 나이가 들면 마음 편한 것이 정말 최고입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라는 이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마음을 편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를 보고 타인의 화려한 삶으로 도배된 SNS를 보면서 비교가 되는 요즘, 다른 사람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고 살면 마음의 평안함을 느낍니다. 마음이 불편한 일은 욕심에서 오죠. 주위에 먹고 살 만큼 돈이 있어도 돈을 더 불리기 위해 여러 군데에 투자했다가 가진 것까지 잃고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탈이 나기 마련이죠. 우리는 마음 편하게 지내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가장 먼저 사람들과 시비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에서도 보면 항상 시비성으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이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귀중한 하나의 의견으로 생각하면서 정중하게 대해주면 대부분 누그러지죠.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자주 생기는 상황이 있는데 바로 거절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거절하지 못할 때죠. 주변에 보면 거절을 못하거나 오지랖이 넓어서 부탁을 들어주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절은 짧고 쿨하게 해야 합니다.
안 되는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 때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중요한 일만 손에 꽉 쥐고 그 이외에는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죠. 두 다리를 뻗고 잠들 수 있는 속 편한 인생이 최고입니다. 나이 들면서 욕심은 내려놓고 화려함보다 소박하게 살면서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이 좋고 멋진 구두보다 편한 구두가 좋죠. 말도 없이 열심히 일만 하다가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는 주위 지인들을 보면 인생을 되돌아보니 인생 별거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는 재물을 얻기 위해, 누구는 출세를 위해, 누구는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 둘 우리 곁을 떠나는 친구들도 있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100년도 못 살 인생인데 1000년을 살 것처럼 욕심 부리며 살아온 것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 번쯤은 되돌아보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인가 하는 생각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변을 보면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가지려고 노력을 부리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가진 땅도 많고 건물도 있는 사람이 순식간에 암 진단을 받아서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보면 인생이 진짜 별거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몸 하나 건강하면 된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옛 이야기 중에 불이 나서 거지가 사는 집이 모두 탔는데도 거지는 화재가 나도 수해가 나도 깡통 하나만 챙기면 되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우픈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이 들어보니 욕심 부리지 말고 가볍게 인생을 살라는 뜻이죠. 마음이 편하려면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잠 잘 자고 일어나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친구들과 소꿉장난 치다가 해가 지면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조금 더 놀다가 푹 잤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 복잡한 인생살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욕심까지 부리다가 삶이 꼬일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거창한 것을 성취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 행복한 것부터 찾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고 모든 것을 나만 위하여 이기적으로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나이 먹으면 우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찾아야 가족도 행복하고 주변도 밝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마음부터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지난 과거의 영광과 쓰라린 경험 등은 모두 깨끗이 버리고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희망찬 꿈이나 두려움에도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고 바보스럽고 우직하게 생각하며 오직 나에게 주어진 오늘과 지금에 충실해 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마음을 단순화시키다 보면 하루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마음을 단순화시켰다면 물질도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집의 크기도 줄이고 자동차의 크기도 줄이고 옷장의 옷도 단순화시켜보는 것입니다. 가진 건 많지 않아도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가볍게 노후 인생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보면 나이 먹어서 가진 것이 너무 많아 그곳에 에너지를 빼앗겨서 힘겹게 살다 보면 어딘가에 걸려 넘어져서 고생만 하다가 떠나는 인생도 많습니다. 나이 먹으면 단순하게 사는 것이 에너지를 헛된 곳에 쓰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100세 시대의 삶을 단순화시켜 마음 편하게 행복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노후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노년을 절대로 서글프게 보내서는 안 되는 이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두려운 것은 더 늙은 후에, 더 나이 든 후에 인생 말년에 서럽게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일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생각으로 불안해하며 기운 빠져서 앉아 있으시는 것보다는 서럽게 살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보는 것이 훨씬 현명한 대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한 인생 선배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 중 하나인 노후에 서글프게 살지 않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식만이 나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설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은퇴를 한 후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은 채 은둔형 노인으로 살아가는 한 남자가 며칠째 깊은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도 몰라서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부패한 시신의 추한 모습으로 아들을 맞이하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어느 날 그는 집 밖을 나서 대형 냉장고와 함께 사람 하나가 다 들어가고도 남을 크고 든든한 비닐봉투를 샀죠. 노인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숨을 거두려는 마지막 순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비닐봉투 속으로 몸을 넣고 대형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 숨을 거두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계획이지만 고독사의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심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내용임에는 분명합니다. 부부가 한날 한시에 함께 떠나지 않는 한 둘 중 한 사람은 무조건 혼자 살게 됩니다. 자식만이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사람으로 여기고 의지하면 할수록 자식들은 힘겹고 본인은 서럽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고 커뮤니티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웃과의 교류는 정서적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묻는 네트워크 안에 있게 되니 소설의 주인공처럼 고독사에 대한 괜한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자식만 바라보고 살지 않으니 서러울 일도 없습니다. 두 번째,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노인의 상당수는 상속세를 물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식들에게 미리미리 재산을 넘기려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변칙적인 증여를 하기도 하고 또 해외에서 보험을 들어 수령인을 자식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평생 돈은 잘 모았을지 몰라도 인생 말년에 이르러서까지도 자신을 위해 돈 쓰는 것을 아깝다고 여기면서 계속 모으고 불려나가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인생을 위해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 인생을 사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미리미리 재산을 넘겨줬다가 재산을 돌려받고 싶다며 방법이 없겠냐고 찾아오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 서글프지 않으려면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돈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으고 불린 재산으로 좀 누리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죠. 세 번째, 절대로 아프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대 초반부터 담배를 입에 물고 살고 술도 엄청 마시면서 짧고 굵게 산다며 남자다운 척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건강을 잃고 나서야 하는 말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줄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본인은 짧고 굵게 살아가려고 했지만 이대로라면 가족들을 생고생시키면서 아픈 몸으로 가늘고 길게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감기 하나 걸려서 눕게 되면 건강했던 평소가 그리워지고 현실이 서러워지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못된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무슨 깊은 인생 철학이라도 있는 것 마냥 굵고 짧게 산다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서러운 노년을 살고 싶지 않다면 생활 습관부터 바로 뜯어고치고 정말 열심히 운동해야만 합니다. 모든 일에는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듯이 인생 또한 결말이 좋아야 아름다운 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인생 말년이 탄탄대로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